계속 넘어오세요, 이제. 계속 3번 베이비부모 은퇴와 부동산 시장. 자,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 떠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ARPS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은퇴를 마련할 건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갖다 팔지, 그죠? 더 살지,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지 뭐 할지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지 할 거니까. 맞죠? 네. 자, 3번 베이비부모 은퇴와 부동산 시장. 양가로 1번 인구구조의 변화와 베이비부모. 방금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면 그림 3-2 봐보세요. 85년, 2002년, 2025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역삼각형이었죠. 85년도에는. 그러니까 고령층보다는 이제 10세, 20세, 30세 수준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젊은 층이. 그리고 2005년도에는 40세, 50세가 조금 많아지죠. 이 30세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도에는 지금 보면 60세에서 70세 인구, 그러니까 5, 6, 70세가 상당히 비슷하게 있고요. 30세, 40세가 좀 적고 0세부터 20세까지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출산율 감소가 이제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이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마른 목골이 되거나 역삼각형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삼각형이 아닌 정상적인 삼각형, 이런 이등병 삼각형이나 정삼각형 모형이 인구 구조에서는 가장 좋은 거고 마른 모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른 모만 돼도. 대신에 그 마른 모가 노령층으로 가 있지 않고요. 조금 낮게 있는 마른 모만 돼도 괜찮은 건데 이 역삼각형이 되거나 어떤 화병, 꽃병 모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이 노령화가 시작돼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표로 설명을 하니까요. 표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계속 넘어오세요. 그래서 넘어오셔서 양가로 2번 여기 볼게요. 베이비부모 은퇴와 부동산 시장을 좀 볼게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요. 2022년 12월에 발간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 56%래요. 금융이 38%고 유동자금이 14%.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반면에 중산층 이하의 베이비 부모들은 부동산 자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 가장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 부모가 부동산 중심으로만 자금을 갖고 있다면 이들이 은퇴 이후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장에 부동산을 갖다가 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공급이 항상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건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수많은 집을 갖다가 판매한다면, 즉 공급이 지어서 만들어지는 공급이 아니라 매도세에 의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과연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베이비 부모 은퇴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다음 단락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구가 지방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도시 내 인구 감소는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자 확보가 시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두 줄 내려와서요. 일본의 고령화 신도시 실패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화 현상 및 지역 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 경우 지역 내 주택의 대체 수요층이 부진하게 되고 사회문화적 수요 감소로 지역 경계의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일본은 그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빈집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도쿄나 이런 뭐 오사카 이런 몇몇 그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방 도시들은요 거의 다 빈집으로서 그냥 무료로 와서 사세요 뭐 이런 집들이 많대요. 그 정도로 인구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그 은퇴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 집들을 아무도 수요자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인구 동향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거면 인구 동향을 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건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인구가 어디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도 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이런 지역의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방 이전을 생각한다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대형 관공서라던가 그 기업들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많다. 이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양가로 3번 은퇴 설계와 부동산. 그래서 1. 부동산 자산 의존도 높은 베이비 부모와 은퇴 후 부동산 활용의 중요성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방금 드렸던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세요.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은퇴자들이 집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자,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오셔서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설계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보유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순히 매각하거나 다운사이징만 강조하지 말고 은퇴설계를 강요하지 말아라. 부동산 고유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해서 고객별 특성에 맞는 은퇴설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뭐 비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홈스테이,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건데요. 1절의 내용은 이래요. 부동산 이제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었는지, 내 단순한 정책의 영향보다는 경기의 흐름과 같이 맞물렸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경기 변화 현상을 우리가 한쪽으로 빼놓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증감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인구 증감은 절대 인구의 감소도 우리가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별 인구 증감도 동시에 고려하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부동산 은퇴 설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제 곧 은퇴를 시작을 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실은 조금 위의 세대들은 은퇴를 이미 시작을 했고 점점점 은퇴하는 세대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또는 그들이 그 주택을 이용한 경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2절부터 넘어가서 이제 알아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절에서 수익용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은퇴 설계 전략 이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